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5% 이상 급등하면서 119일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디램 가격 상승에 따라 2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엔비디아의 개발자 회의인 GTC 2025가 개막한다는 점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대화가 임박하면서 막판 줄다리기가 팽팽합니다. 미국 측의 협상 수락 압박 속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배제 약속과 나토 주둔군 후퇴 등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요 배터리 원자재인 코발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가 코발트 없는 소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급망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망간이나 나트륨 등 전 세계에서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에 기반한 대체 소재를 상용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알테오젠이 아스트라제네카와 약 2조 원 규모의 초대형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다시 피하주사 제형 변경 기술력을 입증한 건데요. 이로써 알테오젠이 글로벌 대형 제약사와 체결한 전체 계약 규모는 약 9조 원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4인4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우예진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모두 기분 좋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2주 만에 코스피가 2,600선을 회복했는데요. 엔비디아의 개발자 회의인 GTC 2025 개막 기대감 속에서 반도체 업종이 오늘 강했습니다. 또 유럽의 방산 재무장으로 한국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모처럼 나타난 뚜렷한 상승세, 앞으로 더욱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알아봐야 될 텐데요.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 공략했었던 동훈 아나텍과 퓨처캠은 물론이고 히든 종목이었던 TLB까지 22% 넘는 시세 분출했으니까요. 앞으로 강한 양봉 보일 종목 오늘도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식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첫 거래일인 오늘은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시죠. 네, 날씨가 또 따뜻한 봄이 오나 했더니요. 다시 추워지고 또 눈이 많이 온다고 하죠. 증시에는 먼저 봄이 온 것 같습니다. 확연하게 글로벌 증시, 특히나 작년에 너무 혹독한 겨울을 맞았었던 국내 증시, 올해는 봄이 좀 빨리 찾아오는 흐름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시장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부지런한 봄을 준비하는 투자자만이 그 과실을 따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1시간 우리 종목들과 함께 또 봄을 맞이하시고 또 계좌도 붉게 물들어지는 한 주 잘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주식포맨 매주 월요일은 위너 11 시간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이무학 전문가님의 시선에 포착된 강세 보일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들이 매주 새롭게 선발되고 또 빠지는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저희 바로 오늘의 위너 11 라인업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화면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오늘의 위너 11 라인업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주와 수비수 라인은 변경이 없는 모습입니다. 오리온과 현대위아 자리에 있고요. 이어서 미드필더 라인 보겠습니다. 종목 변화가 살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DYPNF가 빠지고 오늘은 히든 종목이 자리에 있는 모습 살펴지고 있고요. 나머지 세 종목은 동일한 라인업 살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격수 라인에는 새로운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반도체 공정용 소재 및 부품 기업인 KNJ 새롭게 라인업에 합류해 있고 나머지 두
종목은 히든 종목이니까요. 잠시 뒤에 힌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렇게 라인업 확인을 해봤는데 이 종목들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기 전에 경기장 컨디션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황 어떻게 보셨는지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이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2,600선 위에 안착한 게 지난 2월 27일 이후로 10일 거래일 만이더라고요. 지난 주만 해도 저희가 변동성에 대해서 우려를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안심을 해도 될까요? 네, 시장이 순환매가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수가 조금 움직였지요. 코스피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 양 시장의 가장 큰 대장주들, 큰 종목들이 지수를 밀고 올라갔습니다. 이런 날은 중소형주들은 좀 쉬어요. 그죠? 큰 종목이 움직일 때는 약간 좀 비껴놨다가 내일 또 삼성전자가 5% 갈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지요. 그죠? 그러면 다시 중소형주, 소재, 부품, 장비주도 소부장으로 트리클다운 낙수 효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이런 식으로 또 순환매가 돌고 이렇게 바다에서 강으로 이렇게 또 이 물이 번져나가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질적으로 좋은 장이 있고 양적으로 좋은 장이 있는데 지수가 양적으로 막 드립다 올라가면 난다고 수익이 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순환매가 잘 돌아야 되거든요. 지금 시장이 딱 그러한 장세입니다. 종목들 이럴 때 잘 찾아서 시장을 막 뒤지다 보면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의 흐름들 지금은 우리가 좀 커플링이라는 단어는 좀 촌스러운 것 같아요. 이제 미국 증시가 올랐으니 오늘 국내 증시가 어떻겠다. 미국 증시가 올해 어떻게 될 것 같으니 국내 증시는 뭐 맨날 상저하고 뭐 이런 얘기들 이제는 조금 촌스럽다. 왜요? 지금 결과물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8월 달 블랙 먼데이 8월 일본의 기습적인 금리 인상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하고 그 이후 나스닥은 또 씩씩하게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2만 포인트를 터치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8월 5일 한 번 작살이 나고 연말까지 빠졌죠, 그죠? 이러한 디커플링 흐름들 이제는 일본과 작년 일본 증시 부러웠었죠. 비교할 필요 없고요. 미국 증시 뭐 이제는 커플링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의 흐름들 최근에 한 1개월의 흐름들 보시면 나스닥 지수 하락률을 봤더니요. 2월 고점 대비해서 지금 3월이잖아요. 14%가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3% 정도 반등, 저점 대비해서 3% 정도 반등이 됐어요. 아직도 올랐어도 지금 11%가 빠졌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표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소비 심리, 소비자 신뢰 지수가 57.9 쇼크가 나왔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63 정도 나올 걸로 생각을 했는데요. 57 굉장히 좀 쇼크 수준. 그러니까 트럼프를 뽑아놨긴 했는데 관세 전쟁이 일단 두렵긴 하는 거죠. 그죠? 어찌 됐든 간에 이러한 쇼크 수준. 자, 그러면 국내 증시의 흐름 볼까요? 자, 6.5%가 2월 고점 대비 밀렸는데요. 확실히 미국 증시 하락폭 절반 수준이죠. 그죠? 근데 반등폭은 더 많습니다. 증시라는 게 강세장 딴 거 없어요. 들 밀리고 많이 올라가는 것. 종목도 마찬가지죠. 그죠? 365일 다 수익 날 수는 없습니다. 지수 밀릴 때 들 밀리고 지수 올라갈 때 더 올라가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의 흐름은 뭐 아직 3월이긴 하지만 올해 증시의 흐름의 축소판이다. 올해 연말까지는 이러한 디커플링 속에서 상대적인 강세 우위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올라가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건 싼 거지요. 그죠? 주식의 가장 기본 논리 싸다. 싸면 소비자가 들어오지요. 그죠? 가성비가 좋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매수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미국 증시가 저렇게 빠지잖아요. 자금이 이탈해서 어디 갈까요? 이런 싼 마켓들. 아직은 국내 증시를 놓고 알고 있지는 않아요. 확실히 나스닥에서 수급은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돈 어디로 갈까요? 중국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중국으로 가는데 그 옆에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충분한 가격 메리트가 설명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지표들은 뭐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오히려 저는 트럼프발 관세 악재는 지금 시장의 블랙홀, 작년 연초의 인플레, 작년 연말의 경제 지표, 그리고 올해 연초는 트럼프의
관세, 발언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 계속적으로 화두가 되고 거기에 따라 증시가 등락을 하잖아요. 자, 헤드라인 CPI는 물가는 예상보다 좋게 나왔어요. 근데 소비자 심리 지수가 크게 망가졌습니다. 자, 소비 심리가 하락을 하고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하면 뭐가 증시의 최악 스태그플레이션 S죠, 그죠? 증시의 가장 안 좋은 흐름입니다. 뭐야? 인플레이션은 상승을 하는데 경기는 침체되고 있는 거야. 경기가 침체되는 것도 악재인데 물가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경기가 화랑이어야 돈이 유통되는 주식이 많아요. 미국에 뭐 금리 인하든 뭐든. 그래서 물가가 오르는 흐름이어야 되는데 경기가 침체되는데 물가는 올라가.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데 가격은 올라가요. 아주 증시 최악이죠, 그죠? 근데 이러한 그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묻혔죠. 트럼프가 뭐라고 하나, 그죠?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는 것도 관세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악재는 이렇게 심플한 측면, 오히려 트럼프가 악재의 블랙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지금 시장에는 국내 증시에는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도 미국 우리는 국내 증시가 막 하락을 해도 뭐 투자자가 잘못됐다거나 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를 특히나 패배자 인식이 있잖아요, 그죠? 수익을 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죠? 그런데요,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소득 상위 10%가 소비 지출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상위 10%가 미국은 3분의 2, 우리는 수출 주도형 국가지만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바탕으로 해서 3분의 2가 소비로 이루어지는 국가잖아요, 그죠? 그 절반을 소득 상위 10%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그 소득 상위 10%는 돈을 어디다가 투자할까요? 우리처럼 그냥 무조건 강남 부동산? 아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연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소득 상위 10%가 순자산의 32%를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 자산 가면 30억 이상은 주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가 소득 처분 자산이 폭락을 하면 가처분 소득이 폭락을 하면 얘네가 돈을 못 벌고 얘네가 그러면 소비를 안 하겠죠. 소비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1가 소비인데 미국 경제가 급속도로 악화되겠죠, 그죠? 미국 가구도 43%가 주식 자산인데 우리도 빨리 이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요. 절반이 정말 보유 자산 절반을 주식으로 투자하는 건전한 시장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거꾸로 가볼까요? 지수가 하락하면 소비가 감소하고 소비가 감소하면 경기 침체가 옵니다. 자, 그럼 경기 침체를 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소비를 증가시키려면 지수를 받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트럼프가 아무리 지금 뭐 지지율이 아직은 허니문 랠리로 지지율이 뭐 40%대 이상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한번 관세로 인해서 어그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걸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바로 트럼프 아닐 겁니까, 그죠? 기업인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너무 우리가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이 협박, 발언, 행동 이런 것들을 우려하지 않아도 어쩌면 되지 않을까. 미국 경제는 주식이 폭락을 하면 바로 경기가 침체가 오는 시장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 일정을 봤을 때는 FOMC 회의 있습니다. 근데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회의 자체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거의 98%가 동결을 우리 이번 주에 일본 중앙은행, 유럽 중앙은행, 미국 FOMC까지 세계 지금 이 금리 결정이 있는데 아마 다 동결할 거예요. 아마 다 동결할 건데 중요한 것은 FOMC에서 좀 금리에 대한 좀 컨센서스죠. 올해 4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연초에 딱 보니까 2번밖에 못 할 것 같아. 2번을 계속 유지할 거야? 아니면 지표가 안 좋으니까 3번 할 거야? 뭐 이러한 점도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자체가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상치는 그대로 갈 거고요. 일본도 이번에 기습금리 인상을 못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관전 포인트는 3월 수정안 그리고 최종 4번 할 거야, 3번 할 거야. 요 정도 코멘트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뒤에는 실적 볼 거 없고 금요일 날 마이크론 실적 발표 있습니다. 요 정도가 일단 중요하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급반등이 나온 이유 바로 이제 주 후반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있지만 바로 이겁니다. 2025년 GTC가 개막을 합니다. 1년에 한 번 합니다.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거든요. GPU 뭐예요?
젠스랑이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죠? 젠스랑이 나와서 좀 어떤 얘기를 할지, 과연 이 딥시크 중국의 딥시크에 대해서 좀 대항마적인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인정을 할 것인지, 그러면 얘네들이 이길 계획은 뭔지, 얘네들의 차기작은 뭔지, 그리고 20일 날 GTC 최초로 양자의 날을 이 컨퍼런스를 진행을 합니다. 젠스랑 한마디 때문에 미국 양자모 관련주들 박살나고 우리 국내 증시 박살났었잖아요, 그죠? 왜요? 한 40년, 50년 후에도 양자모는 불투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양반이기 때문에 바로 얘가 얘기를 뒤집어주면 네,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요, 그렇죠? 그래서 주 후반에는 이러한 그 GTC 관련한 일정들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제 대응 전략을 잠깐만 세워드리면, 자 일단은 젠스랑 발언이 있을 한 수요일까지는 일단 반도체주들 매매를 하세요. 소부장은 내일 갈 거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나 한 수요일 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수익 실현을 다 하세요. 그리고 목요일 날, 금요일 날은 다른 쪽 이렇게 시장에서 반도체 조금 밀어내고요. 디데이가 있는 테마는 디데이 전날 파는 게 맞아요. 최소한 디데이가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죠? 컨퍼런스가 있다 그러면 일단은 컨퍼런스 이 젠스랑 발언이 수요일이다. 시차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내일 화요일, 수요일 딱 여기까지만 매매하고 목요일 날은 잘 돼도 재료 노출입니다. 미리 올라갔다면 우리나라는 특히나 세론 성격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략들 한번 세워드리면 수요일 날 종가까지는 IT 종목들을 좀 많이 덜어내시고 전략을 좀 세우시고, 뭘 살지는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이렇게 GTC 일정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좀 빠르게 변화시키면서 이번 주장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 위너 11 종목들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번 주 MVP 종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뒤에 있는 화면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이렇게 네. 이번 주 위너 11 구성이 나와 있는데 이 종목들 가운데 MVP 종목들 있을까요? 네, 일단 지난주 그러니까 우리 종목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수가 빠지지만 않아도 네. 이렇게 올라가는 건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뭐 지수 올라가는 거 바라지도 않아요. 삼성전자가 하루에 한 5% 오늘같이 올라간다. 매매는 오히려 저는 소극적으로 해요. 오늘은 그냥 쳤다 내리는 날이구나. 네. 대형주로 수급이 쏠려버리면 중소형주들이 안 움직이거든요. 빠지진 않죠, 그죠? 매매를 막 신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오늘 같은 삼성전자 다음에 있을 시세를 기다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좀 흐름들 봤을 때 지난주에 수익률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네 종목이나 다 10%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10% 안짝의 수익은 그냥 가져오지도 않아요. 10종목 중에 4종목. 첫 번째 가장 작은 수익률이 JVM입니다. 그죠? 굉장히 강한 시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 벌써 주간 단위 수익률. 양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적산병 21선 돌파 패턴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 기술적으로 좋은 점은 22,500원 가격대를 단기 박스권 상단 가격대를 오늘 뾰로롱 하면서 뚝 하고 뚫어냈습니다. 자, 제가 이 종목 뭐라 그랬어요? 의정 갈등 해소에 대한 수혜주다. 의정 갈등 수혜주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죠. 의정 갈등 해소에 따른 수혜주. 그것이 뭐가 됐든 정치적인 안정과 함께 더불어서 이 지금 정부와 의사협회와의 지금 의견 줄다리기가 계속 예정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달 안에 의사들이 학생들이 의과대 학생들이 복귀를 안 하면 수업 일수가 모자라서 이번 올해도 파국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을 하죠. 3월 안에 돌아와. 3월 안에 돌아. 우리가 뭐 정원도 없던 일로 해주고, 그러면 얘네들은 또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뭐 또 달라고 하고 있죠, 그죠? 뭐 정치적인 소견까지 말씀 좀 드리긴 그렇지만 일단 요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좀 한 발짝씩 물러나면서 학생들만이라도 조금 대학으로 수업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따라서 수혜주입니다. 왜요? 의료 관련해서 약국, 조제, 제동화, 장비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엔지니어가 있어야 기계를 사들일 거 아닙니까? 공장이. 병원이 팩토리라고 한다면 의사가 없는데 엔지니어가 없는데 장비를 들여와서 뭐예요?
그죠? 발주가 안 나왔어요 작년에 국내에서.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이러한 좀 부분들이 주가 상승에 좀 촉매제 역할, 실적 너무 좋고요. 그리고 작년에 내수 빠진 거 해외 매출 증가로 다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자 저는 이거 이제 시작이다라고 봐요. 이제 시작이다. 비추세 구간에서 추세 구간으로 접어들었잖아요. 그죠? 이게 차트가 어디 있어요? 이게 차트가 막 음봉 비추세 구간에서 확연하게 추세 구간으로 차트가 자리를 모양새를 딱 갖춰 나가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비추세 구간 밑에서도 말씀 좀 드렸고요. 위에서도 똑같이 말씀드린 겁니다. 25,000원대도 말씀드릴 겁니다. 28,000원대도 매수하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3만 원까지요. 일단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JVM 우리 보시면 북박이 미드필더다. 우리나라 한참 국가대표에서 박지성 선수가 미드필더 완장 주장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 위너11 포트폴리오에서는 JVM 전천후 플레이어로 계속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모멘텀들이 있죠, 그죠? 이런 모멘텀들은 제가 여기다 적어드려요. 의료로 대란에 따른 악재 해소 기대 이런 리포트 증권사에서 낸 리포트가 아니에요. 제가 제 생각을 적어놓은 저의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자료집이 제가 써드리는 이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급 별 5개, 차트 별 5개, 실적 별 4개, 테마는 없죠, 그죠? 같은 이 피어 그룹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는 이거는 종목 개체 수가 적다라고 해서 별을 좀 줄 수가 없는 섹터이긴 하지만 이런 좀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상승 확률이 더 높다. 이러한 종목들 우리 여기 나와 있는 10개 종목, 이따 히든 종목까지 포함해서 이 한 장, 이 자료집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실 때 이 한 장만 딱 기억하셔도 뭐 하는 기업? 뭐 때문에 올라가? 수급 차트 어떻게 돼? 요거 한 1분이면 보잖아요. 그죠? 이것도 안 보고 주식을 매수하신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뭐든 슈퍼 가서 유통기한을 보고 사잖아요. 채소 하나를 보더라도 유통기한을 보고 한번 들었다 보잖아요. 그죠? 주식도 요 한 장만 보세요. 요 한 장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요 자료집 오늘 또 우리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는 우리 또 이 분들한테 제가 무료로 계속 매주 배포해 드리는 화면이니까 제발 보시고 수익 좀 나세요. 지금 종목들이 시장이 너무 좋아요. 이 장 헛되게 허비하면 안 됩니다. 그죠? 나중에 또 3만 원 됐을 때 지금 사도 되나요? 이러지 마시고 종목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동원하나텍 같은 경우도 이 주가가 여기서 또 한 말씀드릴 벌써 16% 수익이 났어요. 이것도 또 매물대 돌파했죠, 그죠? 고무적인 것은 뭐냐면 2만 원 가격대를 하락 구간에서 지지했어요. 2만 원 가격대를 빠르게 지지하고 지금 박스권 돌파가 생각보다 빠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내 최초 종목의 모멘텀은 두 가지입니다. 하웨이에 납품하는 이 카메라 오토포커스 액추에이터 이 팹리스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중국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구환신 정책 세우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올라가는 이유도 바로 그거죠. 스마트폰 바꾸거나 그러니까 이 IT 디바이스를 바꾸면 정부에서 보조금 줘요. 우리는 핸드폰 바꾸러 가면 통신사에서 보조금 주죠. 중국은 정부에서 줘요. 이구환신 정책들 옛 것을 새 것으로 바꾸면 IT 제품 바꾸면 돈을 줍니다. 중국 IT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상승 탄력이 좋은 이유는 GP 랩 컨퍼런스도 있지만 중국의 이구환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레거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 상승률이 훨씬 더 좋죠, 그죠? 반도체 DRAM 가격이 반등하고 있고요, 낸드 가격이 반등하고 있고요. 반도체 소재 쪽 종목들, 레거시 제품 소재 쪽이 동진 세미캠, ENF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가장 빠르게 먼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을 봤을 때는 중국 모멘텀과 플러스 하반기 디스라이프 앞서 사상 최대 실적 경신 기대한다. 바이오 디바이스도 갖고 있어요. 세계 최초입니다. 심으로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지금 임상 3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수급 외국인들 굉장히 요새 많이 사고 있어요. 차트 역시 별 5개고요. 실적 좋아요. 그리고 테마 얘도 팹리스 반도체 쪽이라 피어 그룹이 많이 없지만 어찌 됐든 이 위기 수급과 차트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니까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퓨처캠 드디어 또 한 방 치고 올랐습니다. 비추세 구간에서 역시 모멘텀 부각이 되면서 18% 강하게 치고 올라갔죠. 제가 왜 이 종목 계속 퓨처캠 말씀드렸을까요? 순환매입니다. 순환매. 반도체 돌고 방산주 돌고 조선주 돌고 분명히 바이오가 빠졌어요. 여기
돌다 보면 바이오가 한번 걸려야 되는데 바이오 없이 한 1개월째 장이 움직이더라고요.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유한양의 코스피에서 이런 종목들이 최근 1개월간 안 보였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알테오젠이 딱 쏟았죠, 그죠? 재료 2조 원대 이 라이센스 아스트라제네카 얘기 나오면서 올랐습니다. 퓨처캠도 이러면 바이오는 그 어떤 업종보다 응집력이 좋아요. 하나 올라가면 나도 될까? 나도 될까? 얘네는 숫자로 움직이는 실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되면 나도 될 것 같고 제가 뭐 임상 3선 실패하면 쟤도 거짓말이야. 너도 거짓말이야 하면서 다 빠져버리죠. 그죠?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오면 퓨처캠도 릴리앙 이 에로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들이 또 다시 반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 애들이 아직도 많이 사고 있어요. 저는 한 번 더 트라이. 지난주에 수익 못 내신 분들 저는 이거 돌파한다고 봅니다. 26,000원. 언제요? 이번 주 안에? 이번 주 안에. 네, 다음 주에도 아마 우리 이번 주 18% 수익이 났지만 다음 주도 이 정도는 최소한 한 15%에서 30% 정도 이 안짝의 수익은 충분히 지금도 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알테오젠이 분위기 좀 살려놨죠, 그죠? 그래서 바이오 쪽도 아까 말씀 좀 드렸잖아요. 수요일까지 GPU 컨퍼런스 있으니까 수요일까지 일단 반도체 단기 매매 수익하시고 오늘 삼성전자 올라갔으니까 내일 소부장 올라가겠죠. 하시고 그 후 반도체 수익 실현 어디 갈까? 바이오 쪽 한번 싹 돌아보는 거죠, 그죠? 이쪽 요 집은 뭐가 있나,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종목군 전략과 전술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 이 뭐 국내 바이오텍 최대 성과를 냈다. 그리고 이 바이오는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반도체처럼 삼성전자가 뭐 이렇게 벤더 1차 벤더, 2차 벤더가 아니죠. 바이오는 다 각계 전투예요. 다 얘네가 뭐 요거 만들어서 쟤네가 주면 요거에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쟤네 주고 이렇게 해서 뭐 유한양행이 만들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 각기 다 핑계 없는 무덤 없습니다. 다 각자 신약을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얘는 그러면 뭘 하고 있지? 방사성 의약품이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죠? 링커 끝에 방사성이 살려 있다. 표적, 그죠? 유도탄. 그래서 이 부분 차세대 표적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암 치료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TLB가 이번 주 MVP입니다. 지금 4종목째입니다. 이렇게 수익이 잘 나네요, 그죠?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 폭락할 때 저점 잡으셨으면 그냥 22%. 왜요? 대장주라 그랬잖아요. 첫 상한가에 뭐라 그랬어요? 이상은 안 돼요. 무조건 첫 상한가에 헤드라인 말씀드린 헤드가 머리 라인. 세력의 이탈 징후가 없는 거래가 여기 터져 있잖아요. 양봉 2개, 그죠? 여기 2개 터져 있잖아요, 그죠? 거래가 이 음봉에 빵 여기 막 거래가 터져 있으면 이건 죽음 종목입니다. 그래서 거래량 급등주들을 보실 때는 항상 거래량이 어디서 많이 터졌는지. 지금 음봉에서 거래량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 거래량 양봉에서 거래량이 이만큼인데요. 여기서 한 번에 털었다고요? 아니요, 못 털어요. 그래서 거래량을 뭐라 그래요? 주가의 그림자. 차트는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을 속일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이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대장주기 때문에 조금 수익률이 22% 났지만 아직 목마르네요. 더 갈 것 같아요. 이따가 히든 종목 말씀드릴 때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MVP 종목들 알아보고 왔습니다. 4종목 모두 다 급등을 보였지만 특히나 TLB의 경우 22% 넘는 시세 분출할 만큼 이번 주 위너11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도 크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라인업 가운데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번 주 라인업 중에선 저희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일단 수비수에서는 그대로 갖고 갑니다. 네. 오리온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 이제 앵커님들 이해되시죠, 그죠? 양봉이 벌써 3개 네. 덕산병 돌파를 21선을 해놓은 상황이죠, 그죠? 21선이 이렇게 있으면 양봉 하나, 둘, 3개 돌파하고 매수는 여기 4일차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매수 포지션은 여기서 잡아드려서 지난주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막 가는 종목은 아니에요. 막 가는 종목은 아닌데 지금 벌써 양봉 8개로 얘도 이제 비추세 구간에서 추세 구간으로 고점을 요런 차트가 오늘 많죠, 그죠? 추세 구간으로 살짝 들어가는 흐름들. 식음료 종목에서 삼양식품 뭐 아시다시피 삼양식품이 가장 큰 대장주였고요. 근데 삼양식품은 제가 매수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제가 불닭볶음면을 못 먹어요. 그래서 이게 맛있나? 나는 못 먹는데.
네, 맵찔이라요. 이게 약간 주식에서 버려야 되는 좀 선입견이죠. 아. 편견이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것을 대장주 상승을 보면서 항상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히든 종목 보시면 위에 공격수들 다 방산주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현대로템이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러한 하나 시스템 방산주가 신고가를 가는 걸 보면서 와, 저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론 원론적인 일차원적인 생각도 중요하겠죠. 지금이라도 따라붙어 말어.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저거 말고 좀 안 간 거, 저거 후광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밑바닥에서 좀 찾는 거를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삼양식품은 못 샀지만 그때도 못 사서 훨씬 더 많이 갔지만 제가 뭐 말씀드렸죠? 바른 먹거리, 대상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풀무원 대상 그 뒤로 주가가 한 30-40%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또 뭐 있을까? 다음 뭐 있을까? 알테오젠 작년 연초에 말씀 좀 드렸고 올해 작년 하반기에는 리가캠 말씀 좀 드렸고 바이오에서도 올해 퓨처캠을 계속 말씀 좀 드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 따라다니기보다는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 저는 오리온, 그죠? 초코파이에서 뭐 발암물질 발견됐어요? 아니요, 잘 팔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갔습니다. 왜 못 갔어요? 리가캠 바이오를 인수한 거예요. 리가캠 바이오. 왜 초코파이 만드는 식음료 회사라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그죠? 필수 소비재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자들도 보수적입니다. 이거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죠. 근데 갑자기 가장 공격적인, 가장 금리에 민감한 그리고 가장 불확실성이 투성인 바이오 회사를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오리온 미쳤나 봐. 오리온 미쳤나 봐. 예를 들면 저같이 이렇게 정장을 입고 다니다가 갑자기 방송에서 반팔 입고 나온 거예요. 미쳤나 봐.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아이씨 뭐야 하면서 던진 거죠. 근데 리가켄 바이오가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로. 오히려 저는 전화 이복, 이 성장성 없는 안정성만 있는 이 정말 늑다리 주식에서 보수적인 주식에서 조금 공격적으로 리가켄 바이오라는 후광은 없고 작년에 못 갔었던 수익률을 뽑아낼 수 있겠다. 작년에 그렇게 난리치고 막 김밥 만드는 회사, 김 만드는 회사, 뭐 빵 만드는 회사, 참치 만드는 회사,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 다 그냥 먹거리 다 올랐거든요. 다 올랐습니다. 얘만 안 갔어요. 유일하게 안 갔어요. 이제 얘 차례겠죠. 작년에 글로벌 증시 상승에 유일하게 왕따됐던 국내 증시가 지금 막 이제 솟고 있는 것처럼 식음료에서는 얘 남았습니다. 아직 남았어요. 그래서 오리온도 마찬가지. 수비수에서 JVM이 있다면 미드필더에 오리온은 수비수에 항상 있을 우리 나라로 치면 뭐 김민재 같은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뭐 한 10% 올라갈 수 있어요. 그죠? 대상도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막 10% 20% 올라갔잖아요. 그죠? 골 넣습니다. 골 넣을 수 있는 수비수니까 2-3% 수익 이렇게 가다가 뭐 2-30% 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서 종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NJ도 굉장히 좋은 패턴 이어주고 있습니다. 얘 뭐라 그랬어요? 반도체주들 하라 그랬어요. 이번 주 수요일까지만 해라. CXL에서는 아까 종목 말씀 좀 드렸고요. 얘는 KNJ는 얘도 안 간 종목 중 지금 보시면 기판주들 약간 따라붙기 좀 힘들죠, 그죠? 그래서 숨어 있는 기판주, 유리기판 관련해서 모멘텀에 충실한 종목들 이제 쓱 올라옵니다. 막내 주식들이 항상 추세가 없어요. 빠질 때 잘 빠지지만 올라갈 때 또 잘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반도체 먹거리에서는 기판이랑 CXL, 삼성이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두 가지 종목 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저희가 확인을 했었죠. 전문가님의 MVP 종목들 시장에서 기본 두 자릿수 수익률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히든 종목 어떤 종목들인지 뒤에 있는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미드필더 한 종목과 공격수에서 두 종목이 히든 종목이었는데요. 오늘의 세 종목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종목부터 먼저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힌트 주셨듯이 방산주가 두 번째 종목인데요. 전문가님, 힌트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네, 방산주들 지금 현대로템 사기 좀 부담스러우시죠? 너무 부담스럽죠. 지금 누가 뭐라 해도 신고가 씩씩하게 가는 섹터는 조선과 방산입니다. 네. 근데 일단 조선주들은 약간 노이즈가 있죠. 하선하라, 그래서 내려라 이런 리포트들도 이제 속속들이 등장해주고 있고 또 트럼프의 이 입김,
트럼프 트레이드 이런 것들은 약발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 말을 제가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어찌 됐든 간에 뭐 도크가 그러니까 저는 조선주들을 그렇게 썩히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도크를 증설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조선 산업에 있는 대부분이 다 70년대 만들어진 네네. 것들입니다. 울산이 하나만 90년대고요. 음, 도크를 그러니까 잘 팔리면 증설을 해야 되잖아요. 네. 캐펙스로 확대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확장이 제한되죠. 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조선주에 한 번 불리면 10년 간다. 네. 네. 우리 그랬잖아요. 예전에 이 조선주들 STX 그룹주들, 네. XTX 패너션, XTX 뭐 XTX 엔진, XTX 뭐 해갖고 셀러리만 신화, 강만수 회장 하면서 막 STX 그룹주들이 막 날아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STX면 어디 갔어요? 공중분해됐죠. 그죠? 뭐 이런 것처럼 조선주들은 저는 지금 우리 위런 11에도 조선주 잘 안 갖고 오지만 조금 조심스럽게 다루세요. 위에서 한번 잘못 걸리면, 그러니까 주식을 오래 하면 이런 트라우마들이 있어요. 한번 걸리면 저건 작살난다. 네, 그런 트라우마들이 있어서 약간 조선주는 저는 좀 팁을 드리면 약간 좀 조심스럽게 다루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방산주를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방산주도 올라가는 거 좀 부담스러워. 하나에어로 어떻게 삽니까? 하나 시스템도 그죠? 그래서 또 안 간 게 뭐 있지? 제가 이런 거 잘하잖아요. 종목을 찾아다니니까요, 그죠? 꽤 괜찮은 애들. 그래서 우리가 조선주 할 때 XNT 다이내믹스 갖고 왔죠. 요거 장갑차에 들어가는 엔진을 만드는 그것이 이제 탑재가 됐죠, 그죠? 주가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자 그러면 또 뭐가 있지? 하다가 이제 본 게 전지 쪽, 리튬 1차 전지, 2차 전지주들은 지금 굉장히 안 좋잖아요. 장이 올라도 안 가고 빠지면 1등으로 빠지고요, 그죠? 2차 전지가 아니라 1차 전지입니다. 이 군용 이 배터리 팩을 전지기 팩을 만드는 회사고요. 그리고 고온 전지, 1차 전지들입니다. 다 1차 전지. 시추 할 때 들어가는. 그러니까 뭐 우리 대왕고래 다 망가진 거 아닙니까? 망가졌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뭐 알래스칸 가스관도 있고 석유, 이 석탄, 가스 여기에 미쳐 있는 사람이 하나 있죠, 그죠? 트럼프,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 트럼프 트레이드에 또 언제나 강관, 가스, 시추 이런 종목들은 시시각각 때로 한 번씩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런 테마성 흐름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왜 이 1차 전지가 중요하냐면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얘요. 에너지 밀도가 군사용 장비로 쓰려면 1년간 아무것도 안 쓰면 우리 배터리는 스마트폰 배터리는 그냥 안 써도 한 3일이면 거의 뭐 반 이상 배터리가 없어지잖아요. 1% 정도. 연간 방종률이 한 1%안 쓰면 안 달아요. 안 들면 안 썰고 에너지 폭발력이 있는 밀도 저장 기간 10년 이상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가능한 온도도 보시면 영하 55도에서 섭씨 85도까지. 그러니까 이 드릴로 팍 땅을 뚫는 이러한 그 온도도 견딜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가혹한 환경이죠, 그죠? 그래서 석유, 가스, 시추 모니터링 전원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다. 그리고 무기에서도 마찬가지 전원 교체가 어렵거나 불필요한 전원을 막아주는 그러한 그 장비를 배터리를 만드는 1차 업체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고요. 영업이익 19년도 이후 적자가 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이후 23년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흑자.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오든 뭐가 오든 리먼 사태가 왜 여기 쳐놨냐면 리먼 사태 때도 흑자가 났고요. 코로나 때도 흑자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와 크게 상관없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성장한 주식 보셨어요? 삼성전자도 적자 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반도체, 그죠? 그래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밸류업을 하려고 해요. 올해 상반기에 뭐 이번 주총에서 어떤 얘기를 해줄지 모르겠지만 25년 상반기에 이제 밸류업 공시를 한다고 합니다. 뭐 지금은 약간 밸류업 좀 인기가 사그라들었죠. 금융주들 주가가 좀 빠지면서. 근데 밸류업도 우리가 계속 가야 되죠. 또 특히나 상법 개정안도 통과가 됐기 때문에 물론 뭐 거부권 행사나 또 여러 가지 일정은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밸류업 일정도 남아 있습니다. 주가 보시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난가 하는 걸 기다리고 있죠, 그죠? 1차 상승 이후 주가가 높습니다. 저는 이런 패턴을 좋아해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찍고 하방으로 쳐받고 다시 올라가는 것보다는 올라갔다가 플랫하게 옆으로 누웠다가 다시 가는 패턴들. 대기 매수가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안 빠져요. 그죠? 계속 기관이 사죠. 대기 매수를 누가 해주고 있어요? 기관 애들이 계속 밑에서 받고 있습니다. 얘네가 뭐 자선 사업가인가요? 얘네 뭐 돈 남아서 이거 사요? 아니겠죠. 그죠? 투자자들이죠. 이러다가 한번 때가 되면 다시 한번 이런 시세. 이 종목의 종목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평선 맞고 올라가는 주식들이 이렇게 한 방 빡 치고 누워요. 빡 치고 누워요. 이런 식으로. 그죠? 20% 가든 200% 가든 뭐 10배거가 나오든 365일 중에 200일이 올라가면서 10배거가 나올까요? 아니요. 12달 중에 평균 한 3달 오릅니다. 3달에 1000%가 가는 종목 있고 3달에 100% 가는 종목, 3달에 30% 가는 종목이 있어요. 증시도 마찬가지. 종목도 주식도 12개월 중에 한 3개월은 얼마만큼 올라가고 얼마만큼 시세를 내느냐가 관건이에요. 그죠? 그래서 또 한 번에 한 1개월 상승으로 한 4만 원까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방산 숨은 종목들 지금 약간 움츠리고 있죠? 현대로템 일단 양껏 가고요. 보내주고 앞차 보내주고 막차 타고 막차 빨리 가잖아요. 그죠? 빨리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후발주로 이번 주는 방산주들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 이등 종목도 또 방산주입니다. 우리가 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23년도 국방비를 한번 이 자료가 나왔어요. 그냥 재밌자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역시 미국이죠. 전 세계 규모가 한 2,930조입니다. 근데 미국 역시 1,000조국, 1,200조를 국방비로 써요. 1,000조국. 우리가 한 57조 쓰거든요. 잽도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나토가 유럽 국가들이 한 507조 씁니다. 얘네들이 이거를 올린다는 거죠. 왜요? 트럼프 때문에, 러시아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지금 방산주가 가는 이유가 바로 이 탑2 507조를 쓰는 나토가 해구산 얘기도 나오고 이거를 뭐 1,000조까지 늘린다는 얘기도 있고 이러한 그 흐름들이 지금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주식에서도 커플링 얘기하지 말자라는 것처럼 군사도 이제 우방국이라는 단어가 좀 쓰기가 힘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그 이야기들이 있고요. 이 기업은 아까 뭐 제가 엔진 만드는 회사, 전차 엔진 만드는 회사, 아까는 이 시추하고 이 1차 전지 만드는 회사, 군용 배터리팩 만드는 회사라고 말씀드렸다면 얘는 뭐냐면 이 안테나 시스템이나 레이더 시스템, 그죠? 이런 것들을 해서 항공 관제 레이더나 이 대포 병탑 레이더를 만들어서요. 제품으로는 천궁, 해궁, 해성 이런 것들에 탑재를 하는 기업입니다. 뭐 민수 이런 거 환경제어 시스템은 볼 필요 없고요. 환경기업은 아닙니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 자, 여기서 이제 별 5개를 줘야죠. 국내 유일. 저는 턴키 방식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죠? 이 프로세스가 원스톱 솔루션. 그러니까 누구한테 갔다가 왔다 하면 여기가 다 돈이 새는 거잖아요. 얘 밴드 업체 돈 줘야 되고 얘 다시 받아야 되고. 그죠? 혼자 다 할 수 있습니다. 설계부터 페르미스부터 공급, 서플라이까지 혼자 다. 시험 평가, 품질 검증까지 보통 이거는 다른 기관들이 하잖아요. 자기가 만든 거를 자기가 평가할 수 있나요? 얘는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지금 모멘텀 가뜩이나 이제 이 LIG 넥스원의 주요 고객사가 1밴더가 LIG 넥스원이거든요. 그래서 LIG 넥스원의 실적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LIG 넥스원 주가도 좋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LIG 넥스원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나면 얘도 LIG원에 납품하고 있는 탐지 레이더나 장거리 레이더나 천궁, 해궁 여기에 들어가는 안테나 이런 레이더 시스템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실적 개선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큰 기업 같이요. 그죠? 굉장히 큰 기업 같이. 아니요. 막내입니다. 시총이 700억밖에 안 돼요. 시총 700억. 그래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요. 딱 봐도 굉장히 신규주는 약간 좀 앳돼 보이잖아요. 그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신규주들은 이평선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평선이 이제 막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이평선 21선이 이제 막 만들어진 지 한두 달 됐는데 여기를 뭐 지지하고 여기를 돌파하고 이런 거는 거의 신규들은 그렇게 매매하면 거의 다 안 맞아요. 신규들은 그냥 어린 아이처럼 막 깨르르 웃다가 엉엉 울다가 막 그죠? 배고프면 울다가 뭐 밥 주면 웃었다가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신규주들은 패턴을 실적도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분석하기보다는 시장의 분위기.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면 애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있어요? 없죠. 부모를 잘 만나야죠. 그죠? 밥 잘 주는 부모, 잘 재워주는 부모. 신규도 마찬가지예요. 딱히 뭔가의 패턴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부모를 보세요. 부모는 뭐예요? 업황, 방산주인가? 2차 전지가 만약에 태어났어요. 이러고 있겠죠. 그죠? 2차 전지 신규주가 태어났다. 계속 작살나고 있겠죠. 그죠? 이런 거예요. 방산주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그죠? 이 한참 전력기기 HD 현대인프라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X 일렉트릭 주가 갈 때 뭐가 태어났죠? 산일전기. 산일전기. 상장 초기에 빠졌다가 그냥 올라가죠. 그죠? 부모를 잘 만났죠. 그죠? 그래서 시총 700억대 부모가 누구야? 방산이네. 차트 무시. 가면 쭉 간다. 한 방 있다. 그렇게 보시면서 이 종목 이번 주 뭐 제 말대로 될지 모르겠지만 IT 주들이 재료 노출로 좀 쉴 때 이렇게 좀 서브 방산주 중에 안 간 애들 좀 만지면서 시장을 한 발짝 먼저 움직이는 전략 우리 또 커뮤니티 방에서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뜨거운 방산주 가운데 아직까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 가져와 주셨습니다. 그동안 방산주가 너무 고점이어서 주춤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저점 매수하면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히든 종목인 만큼 종목명은 방송 중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이외에 함께 하시면 종목명은 물론이고 자세한 매매 전략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자막 하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삼성전자가 5% 넘게 급등하면서 코스피 2600선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오늘의 MVP 종목은 TLB로 22% 넘는 시세 분출했고요. 히든주로는 방산주 제시해 주신 만큼 장중에 전문가님으로부터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받아보시기 바랍니다.